공정성, 스포츠 심판이 지켜야 할 원칙과 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편견 없이 경기를 운영하여 모든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심판의 역할이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큰 이슈 하나가 터졌습니다. 현 프리미어리그 심판 데이비드 쿠테가 전 리버풀 감독 유리겐 클롭에 대한 욕설과 함께 리버풀 FC, 리버풀 시민을 비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데이비드 쿠테의 커리어를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는 노팅엄셔에서 심판 경력을 시작했으며 2016년 챔피언십에서 주심을 맡고 17-18 시즌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의 경기에서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주심을 맡게 됩니다. 이후 18-19 시즌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프리미어리그 심판 명단에 포함되어 이번 시즌도 주심으로 6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논란과 별개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꾸준히 중용받는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커리어만 두고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영상을 봅시다. Liverpool game earlier when you were fourth official. Liverpool was shit. What do you think of Jurgen Klopp? Cunt. Absolutely. What would you say? Why would you say that Jurgen Klopp was a cunt? Having a right pop at me when I ref them against Burnley in lockdown. Then he accused me of lying and then just had a right fucking pop at me. And I've got no interest in speaking to someone who's fucking arrogant. So I do my best not to speak to him. 이후 영상이 종료될 때쯤에 옆에 있는 사람과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유리겐 클롭, 리버풀 구단, 리버풀 지역 사람들을 다시 극혐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후 두 번째 짧은 영상에서는 데이비드 쿠테가 앞전에 말한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절대 이 영상이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 유출되었습니다. 앞전에 영상을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자신이 주심으로 들어갔던 벌리 경기를 얘기했는데 이때에도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로버트슨과 클롭이 경기 종료 후 쿠테에게 다가간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Anything the whole game apart from fucking book them in the last minute. Fuck me. What's the point having you in the middle? What's the point having you? 이처럼 19-20 시즌에 로버트슨이 직접 욕하는 영상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저때 클롭이 자신에게 와서 이것저것 항의하고 그랬던 것을 두고 썰을 푼 것이죠. 사실 벌리전 당시 이미 리버풀은 우승을 확정 지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클롭과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승점 100점 달성과 함께 안필드에서의 전승을 목표로 시즌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있던 터라 벌리전 주심이었던 데이비드 쿠테의 판단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우승했으니 어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쿠테가 가진 리버풀, 클롭에 대한 악감정이 리버풀의 발목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2021 시즌 반다이크 십자인대 파열 사건. 리버풀은 19-20 시즌 대망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뤄내고 디오고 조타, 티아고, 치미카스까지 영입하며 2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주전 라인업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를 듣던 백업 자원도 데려오며 완성된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던 리버풀. 하지만 리그 5라운드 에버튼 원정 경기에서 픽포드의 태클이 반다이크의 무릎에 큰 충격을 주며 십자인대 파열.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가위차기를 시전한 픽포드에게는 퇴장, 그리고 PK가 나와야 하는 장면인데 VOR실에서 심판들이 지금의 장면을 돌려보며 오프사이드라는 판정을 내린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런데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발생한 태클이기 때문에 픽포드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예 카드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참고로 오프사이드 상황에서도 거친 파울이 발생하면 해당 선수에게 퇴장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축구평의회가 제정한 축구 경기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 중 심각한 반칙이나 폭력적인 행위는 즉각적인 퇴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는 오프사이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VOR실에 있던 심판들이 픽포드의 태클을 두고 심각한 반칙이나 폭력적인 행위에 근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명단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데이비드 쿠테. 유리겐 클롭은 경기가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마이클 올리버는 훌륭한 심판이지만 그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VAR 데이비드 쿠테는 규칙을 잊어버렸습니다. 경기가 종료되고 픽포드의 태클에 대한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쿠테 심판은 또 다른 리버풀 경기에서 VAR 직무를 배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약 3년이 흐른 23-24 시즌이 되어서야 리버풀 경기에서 주심과 VAR 직무를 다시 받게 됩니다. 해당 3년 동안 네 번째 심판으로 리버풀 경기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아예 리버풀 경기에서는 제외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알고 반다이크의 십자인대 파열을 직접 목격했던 팬들은 죽어도 데이비드 쿠테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을 텐데 하필 또 23-24 시즌이 되어서 맡은 경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외대고
외대고르 핸드볼 사건. 리그 18라운드 안필드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경기. 18라운드 기준 아스날 1위, 리버풀 2위. 리버풀이 승리한다면 크리스마스 기준 1위를 통과하게 되고 무승부 혹은 패배를 한다면 아스날이 크리스마스 기준 1위로 남게 되는 생각보다 의미가 컸던 경기였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전반 19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생한 외대고르의 핸드볼. 살라가 박스 안에서 볼을 돌려놓으며 돌파를 하려 하는데 여기서 외대고르의 손이 볼의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주심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치더라도 곧바로 VOR실에서는 이를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주심이 온필드 리뷰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갑니다. 이후 경기는 1대1 무승부 종료. 위리겐 클롭은 경기 종료 후 또다시 불만을 표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왜 핸드볼 파울이 아닌지를 설명하려 올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주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VOR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고도 한 번 더 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VOR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데이비드 쿠테 미친 새끼가 또 있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고 현지에서도 외대고르의 핸드볼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1차적으로 PGMOL 프로경기 심판기구에서 핸드볼이 아닌 이유를 밝힙니다. 그가 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대고르의 팔은 몸 안쪽으로 움직인 것이며 공을 향한 것은 아니다. 즉 접촉은 맞지만 균형을 잡기 위한 행동이었다. 개같은 설명을 하고는 3주 뒤 PGMOL 협회장 하워드 웹이 방송에서 이 판정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페널티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팔로 몸을 지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외대고르의 행동은 일반적인 넘어짐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공위로 넘어진 게 아닙니다. 미끄러지면서 팔이 바닥으로 향한 것은 맞지만 명백하게 팔을 몸쪽으로 다시 끌어당기면서 공이 팔에 닿았습니다. 본능적이든 의도적이든 팔을 공 쪽으로 다시 가져감으로써 큰 이점을 얻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또 한 번 VR을 맡은 데이비드 쿠테가 큰 일을 해냈죠. 몇 년 동안 계속 큼지막한 사건에 해당 인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리버풀 팬들이 쿠테라는 이름을 잊고 지낼 수가 없죠. 그리고 더 추가하자면 이번 24-25 시즌 아스톤 빌라전도 문제였습니다. 다르윈 누네스의 선취골이 나오는 기점을 되돌려 봅시다. 반다이크의 킥이 살라에게 연결되고 베일리와 1대1 매치업이 발생합니다. 이미 공을 한번 치고 살라가 어깨를 넣어둔 상황에서 베일리가 잡아당기며 살라가 넘어지죠. 여기서 경기를 멈추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막았기 때문에 퇴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심은 그대로 진행. 흘러나온 볼을 다르윈 누네스가 넣으며 리버풀의 선취 득점. 아마 어드밴티지가 적용되며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적어도 이후 최소 경고를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베일리는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 역시 규정을 보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를 주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심판은 해당 반칙이 경고 또는 퇴장을 줄 만한 사안이라면 어드밴티지가 끝난 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를 준 이후라도 위험한 반칙이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플레이가 종료된 후 카드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심이 카드를 아예 주질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베일리의 행동이 경고나 퇴장이 아니라 그냥 정당한 몸싸움이었다. 반칙이라 판단을 안 한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카드 꺼내는 걸 깜빡했나 싶어서 리플레이를 봤습니다. 손동작을 다시 보니까 확실히 쿠테는 심판 자격이 없습니다. 피파에서 규정한 심판 수신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어 경기가 진행된다면 지금과 같이 주심의 팔이 앞을 향해야 합니다. 경고, 퇴장감 수준의 반칙을 그대로 진행한 것과 경미한 수준의 반칙을 그대로 진행한 것과 수신호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팔이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근데 쿠테의 팔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지금 이 심판의 수신호로만 보면 이거는 공정한 몸싸움이라 판정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빼요. 만약에 누네스가 뛰어와서 볼을 못 잡고 골키퍼가 해결했다면 주심 권한만 두고 봤을 땐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VR실에서 체크를 하긴 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처럼 데이비드 쿠테는 진작에 리버풀 경기에서 배제되고 정직을 먹어야 했던 심판입니다. 현재 심판 기구에서는 유출된 영상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즉각적으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리버풀 FC, 위리겐 클롭을 욕한 것만이 아닌 지역 비하까지 해버려서 높은 확률로 정직 처분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쿠테 영구 퇴출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퇴출